자, 이번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를 세는 개념이 되겠고요. 자,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찾는 건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먼저 A의 원소의 개수와 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요. 그럼 보게 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 이렇게 A, B, C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을 각각 예를 들어서 A개, B개, C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A 합집합 B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되거든요. 원소의 개수를 쓴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A의 원소의 개수는 요만큼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는 이 B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니까 B 더하기 C가 돼서 그냥 NA 더하기 NB를 하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B가 두 번 더해져요. 즉 교집합분이 두 번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한 번을 이렇게 빼서 올바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 더하기 4 빼기 2가 돼서 답이 5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A 합집합 B가 간혹 NA 더하기 NB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해석해봐라 라고 한다면 원래 A 합집합 B는 여기에서 빼기 NA교 B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제가 0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A와 B의 합집합의 미안합니다. 선생님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와요. 미안해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NA 더하기 NB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집합의 원소가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A, B는 뭐다? 그렇지. 서로소다. 다시 말해서 A하고 B의 공통 원소가 없다라는 표현을요. 이런 식으로 주기로 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AB가 다음 중 AB가 서로소인 것은 하고 요런 게 그냥 보기에 띡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쟤를 딱 보고 나서 아하 저렇게 되면 AB가 서로소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 3개짜리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보겠게요. 먼저 얘도 자 NA 즉 ABC의 원소의 개수를 모두 더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 부분과 마찬가지로 교집합 부분이 두 번씩 더해졌겠죠. 그럼 얘는 는이 아니라 자 교집합 부분 한 번씩 빼줍니다. 그래서 빼기 n에 A교 B, 그 다음에 빼기 n에 B교 C, 그 다음에 빼기 n에 A교 C.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씩만 딱 빼서 다 더해야 되는데 교집합 부분이 세 교집합 부분이 텅 비어버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녀석을 한 번 더 더해주게 됩니다. 이게 집합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밑에 보기를 보게 되면 A는 원소가 4개, B는 10개, C는 9개고 A교 B는 2개, A교 C는 3개, B교 C는 5개, 그 다음에 A교 B교 뭐야 이거 미안해요 C입니다. 이게 1일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먼저 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집합 둘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쭉 뺀 다음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세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이죠? 이거 없애버리면 되고요. 다 더하고 나면 이 문제의 답은 14가 되겠네요. 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집합은 A가 아닌 집합이니까 A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차집합은 선생님이 실수 뺄셈이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집합의 뺄셈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집합에서 앞뒤 집합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N, A-N의 A교 B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얘는 우리가 다시 뭐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냐면 N의 A 합집합 B-NB를 통해서도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의 영역에 있는 숫자들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계산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굳이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거까지만 그냥 기억을 조금 해두자라는 거
예, 뭐 옆에까지 확실하게 아시면은 뭐 선생님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하지만요. 자, 밑에 1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NA에서 NB를 빼서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2번 집합의 모든 내용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집합의 모든 내용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리면 쉽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초용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가 7개, B는 5개인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라면 교집합의 원소는 몇 개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식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고요. 문제에서 알려준 부분을 쭉 채워넣게 되면 얘가 문제에서 10이라고 알려줬고요. NA는 7이라고 알려줬고요. 자, NB는 5라고 알려줬고요. 여기에서 빼기 교집합을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 모르니까 X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얘가 12니까 우리가 찾는 저 X는 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X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구해놨으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이래요. 미안해요. 아래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에서 A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여기서 얘를 빼고 나면 아주 쉽게 2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차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자, B차집합 A는 B집합 B에서 공통 부분, AB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40-22가 되면서 18이 될 거고요. 자, 요거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쟤는 뭐죠? 네, 그렇죠.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A에서 차집합은 공통 부분을 빼는 거니까 37 빼기 22가 돼서 15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네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NA가 37, NB가 40, 교집합은 22개.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그러면 답이 55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많이 복잡해 보이네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한번 해볼까요? 드모르간을 쓰게 되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여기에 여집합이 붙어서 얘가 나오고 여기에 예집합이 붙어서 얘가 나오고 이게 뒤집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찾는 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고 A 합집합 B가 전체 55라는 걸 4번에서 찾아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60에서 55를 빼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6번 마찬가지 쟤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거꾸로 묶어내 버리게 되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죠. 그쵸? 붙어서 얘 나오고 C 붙어서 얘 나오고 네, 뒤집히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건데 A 교집합 B가 22개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8이 되겠네요.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문제 좀 많이 있는데 빨리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뭐 너무 쉬운 거죠. 아까 했던 거예요. 이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한번 해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 빼기 X가 7이니까 우리가 찾는 X, 즉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겠네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보죠. 일단 전체 집합은 50개고요. A는 32개니까 A가 아닌 건 18개가 되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B에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라고 그랬죠. B는 18개고요. A와 B의 공통 부분은 6개입니다. 빼면은 12개가 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네, 쟤는 사실 A 차집합 B를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습니다. A가 32개고요. A 교집합 B가 6개죠. 빼기 6개. 답은 갑자기 뺄셈이 안 되네. 26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죠. 집합 A 32 더하기 집합 B 18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44가 되겠네요. 자, 아래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온 건데요. 이제 얘는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n에 A 합집합 B에 드모르간 쓸 거니까 괄호 다시 한번 쳐야 되겠네요. 전체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A 합집합 B가 몇 개인지 알아내고 나서 전체 집합에서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A 35 더하기 NB 23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까지 더한 게 58이죠. 거기서 10을 빼게 되면 4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합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합집합을 빼면 되니까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하게 되면 n의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이 녀석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A 교집합 B가 지금 현재 10개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 녀석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그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40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대표 유형 문제.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는 거. 자, 3개짜리 써볼까요? 자,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자, 2개짜리 교집합을 쭉 빼주고요. AUB, N에 AUC 빼기 N에 BUC. 그 다음에, C가 빠졌네. 더하기 세 집합의 교집합을 한번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힌트들이 나왔는데, 여기는 재해석이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재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기억은 n의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4개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거꾸로 A 합집합 B가 몇 개라는 얘기냐면 26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26개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에서 이 녀석의 여집합을 구했을 때 4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해하셨나요? 네. A 합집합 B가 26인 건 아니고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26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 교집합 B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냈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될 거고요. 이게 지금 35개잖아요, 여러분들. 35에서 9를 빼야지 2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할 필요 없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숫자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유형이 되겠네요. 자, 이쪽 부분을 먼저 재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기억은 뭐가 되냐면 n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게 되겠고요. 이게 8이래요, 여러분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A 합집합 B가 얼마가 나온다? 전체 집합 20개 중에서 A 합집합 B가, 아이고, 여기 괄호가 좀 잘못됐다, 그죠? 이렇게 돼야지 드모르간의 올바른 변형이 되겠죠. 네. 전체 20개 중에서 A 합집합 B가 아닌 게 8개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다라는 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12개는 자, NA 더하기 NB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그게 지금 현재 4죠, 여러분들. 문제는 NA 더하기 NB 이쪽 부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NA 더하기 NB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와 C가 서로소이고, 아하,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서로소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없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다. 그리고 지금 집합을 이렇게 3개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집합 3개짜리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집합 3개가 다뤄질 때는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직관적이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 집합 기호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두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영역 안에는 써놓을 거는요, 원소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를 써놓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먼저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에요. 즉 NA, 즉 A 교집합 C는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각각 빵개라고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공식은 뭐가 되냐면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9개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 6개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해서 뭘 빼냐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서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9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가 지금 1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A 교집합 B를 우리가 B근으로 칠해보면 이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원소가 총 2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0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2가 되어야지만 A 교집합 B가 0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A의 나머지 부분을 찾을 수 있어요. A 집합은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를 더한 게 6개니까 여기가 4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기 있는 B 합집합 C가 6이다라는 걸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B의 원소의 개수 5개, C의 원소의 개수 4개에서 우리가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게 6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9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B와 C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BC의 교집합은 우리가 벤다에서 그림에서 찾아보게 되면 갈색 부분이 되는 거고요. 위에가 지금 이제 0이기 때문에 여기가 3개가 되어야지 BC의 교집합이 3개가 되는 거고요. 다 채울 수가 있죠. 여기가 5개인데 2개, 0개, 3개 이미 5개가 돼버렸죠. 그럼 여기 빵개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개인데 0개, 0개, 3개니까 여기는 1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더하면 돼요. 얘네 A 합집합, B 합집합 C는요.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이 핑크색 전체에 있는 영역의 원소의 개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숫자들만 쭉 더하면 되죠. 자, 4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1. 자, 4 더하기 2 더하기 0은 생략합니다. 3 더하기 1 요렇게요. 그럼 계산하고 나면 답은 얼마가 나오나요? 10이 나오나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미안해요. 자, 옆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집합 3개를 다루는 문제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A, B, C 요렇게요. A 옆에다가 원소의 개수 11개 쓰고요. B 옆에 10개, C 옆에 7개. 자,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니까 A하고 C의 교집합 부분의 원소는 1개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0, 0을 채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기억 부분. A 합집합 B는 A의 원소의 개수 11개, B의 원소의 개수 10개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하는 건데 그게 16개랍니다. 얘가 이미 21개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5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는 선생님이 지금 갈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쪽 부분인데 이쪽에 원소가 5개 있으려면 이 칸에 원소가 5개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A가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여기가 5개, 0개, 0개니까 여기는 6개가 되어야지 A에 11개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 이쪽 부분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니은. 자, B 합집합 C는요, B의 원소의 개수 10개와 C의 원소의 개수 7개를 더한 다음 두 녀석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서 구할 수 있는데 그게 12개다. 이게 17개니까 얘가 5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집합 C는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쪽 부분이 되는 건데 여기에는 모든 원소가 5개이려면 여기에도 원소가 5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그럼 다 채울 수 있죠. 자, B가 10개라는 부분을 볼까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0개가 되니까 0이 되면 되고요. C가 7개라는 부분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여기 있는 숫자가 7개니까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있는 각 땅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하면 되겠네요. 0을 제하고 나서 쭉 우리가 더하기를 써보게 되면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면서 총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8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활용 문제 하면은 실생활에서 집합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어느 마을에서 닭을 기르는 가구는 150가구, 저 가구를 집합 A라고 하겠습니다.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총 113가구, 닭 또는 토끼를 키우는 가구는 220가구다.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저렇게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는으로 연결되는 두 집합은 교집합이었나요? 합집합이었나요? 합집합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석해보게 되면 N의 A 합집합 B가 얼마다? 220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닭과 토끼를 모두 키우는 가구는 그러면 당연히 A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풀면 됩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150개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113개 빼기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제 이쪽 부분을 계산한 게 263이 되겠고요. 263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22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닭과 토끼를 모두 기르는 집은 43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느 학급의 학생 40명 중에서, 자, 그러면은,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집합의 숫자랑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기억이라고 하고요. 명확하게 쓰게 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A 통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8명. 우리가 저 녀석을 집합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B 통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6명. 여기까지 해석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28명.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6명. 자, A은행과 B은행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4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합으로 봤을 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 B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면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는 이 바깥쪽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가 몇 명? 4명.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주는 힌트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이기 때문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를 제외한 36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 수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을 구하게 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6이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서 우리가 구한다고 공부했었죠.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44고요, 여러분들. 44에서 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뺐더니 36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저 녀석을 모두 가지고 있는 녀석은 8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명의 학생 중 거울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8명, 빗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15명, 거울을 가지고 있는 애를 A, 빗을 가지고 있는 애를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석을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저 말은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고요.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가 18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5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둘 중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이 11명이다. 자, 저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에서 봤을 때 자, A집합, A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 B를 가지고 있는 애가 여기,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는 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1명이 되겠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전체 집합이 40명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 11명이면 이 안에 있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9개가 돼야지 더해서 전체 4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이 주는 직접적인 해석의 포인트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9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울만 가지고 있는 애를 A, 빗만 가지고 있는 학생 수를 B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다시 옆에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옆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해석을 써놓은 거니까요. 자, 여기 A가 있고 A가 B가 있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울만 가지고 있는 학생은 여기에 있게 됩니다. 네, 요쪽, 요 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빗만 가지고 있는 애는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 더하기 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구하는 부분은 저 A 더하기 B는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요, 저 공통된 부분만 빼면 되니까 A 교집합 B를 구해서 A 더하기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A집합, B집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결과적 핵심 포인트는 얘가 되겠죠. 교집합이 몇 개인지만 알면은 각각에서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집합을 구해볼게요.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합집합의 전체 29개잖아요. 합집합의 개수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18개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15개 빼기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걸 더하면 33이고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33에서 얼마를 빼야지 29인가요? 네, 4가 되겠죠. 따라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4가 되는 거고요. 채워 넣어봅시다. 그냥 여기 4가 됩니다. 근데 A가 지금 현재 전체 몇 명이냐면 18명이고 B가 전체 몇 명이냐면 15명이거든요. 여기는 이 거울만 가지고 있는 애는 전체 18명 중에서 둘 다 가지고 있는 애를 빼고 난 14명이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11명이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고 나면 25명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대로 식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A 합집합 B가 29명이고 거기서 우리가 구한 교집합 4명을 빼도 답은 똑같이 25명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은 학생 수가 50명인 어느 학급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수학과 과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수학을 듣는 친구를 우리가 A집합, 과학을 듣는 친구를 B집합이라고 정할게요. 수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32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 B. 그래서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일단 32명이니까 A의 옆에다 30을 딱 쓸 거고요. 수학을 듣지만 과학을 듣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수학만 듣는 친구가 13명이다. 그럼 여기가 13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 전체가 32여야 되니까 이 교집합, 이 숫자와 얘를 더해서 3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집합은 19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체를 알려줬나요? 네, 전체 50명인 걸 알려줬네요. 자, 바깥에 전체 집합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50명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과목 모두 수강하지 않는 친구는 여기 바깥쪽, 이 선생님이 지금 핑크색으로 칠한 이 바깥쪽이 되겠죠? 둘 다 강의를 듣지 않는 친구가 되겠고요. 여기가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0명이면 이 합집합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지금 갈색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이 갈색에 해당되는 원소, 이 합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되냐면 40개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 32개니까 이 빈칸 남아있는 게 8칸이 되게 되면 총 40개가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과학 강의를 듣는 친구니까 집합 B를 전체 다 구하는, 여기를 전체 다 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7명이 됩니다. 만약에 과학만 듣는 친구는 몇 명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8명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상황 정리가 집합은 굉장히 잘 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 강의하면서 벤 다이어그램도 하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도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연산 법칙만 사용해서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산 법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집합의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는 게 그 문제 상황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되도록이면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운 유형에 해당되고요. 시험에도 꽤 솔솔하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오면 꽤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집합의 원소가 최대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집합이 가장 덩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의 A교 B 이런 식인데요. 지금 A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A 교집합 B가 가장 크게 되면은요.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에서 교집합을 빼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합집합의 원소는 그때 최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면 빼는 게 가장 커버리니까 이 녀석이 최소가 됩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를 벤 다이어그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교집합이 최대라는 얘기는 두 집합이 가장 많이 겹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B의 집합이 A의 집합보다 원소가 더 많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 작은 집합 자체가 교집합이 되면서 가장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글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증가 감소가 반대다, 최대 최소가 반대다라고 이해하시고, 더군다나 이제 교집합이 최대일 때는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는 대부분 다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2번. 반대로 이 A 교집합 B가 최소이면, 즉 얘랑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빼는 게 제일 작아지게 되면 반대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A의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됩니다. 가가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 가니까요. 네, 선생님이 국어를 잘 못합니다. 미안해요. 최대. 자, 그래서 이걸 사용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죠.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 B 두 메신저의 사용 여부를 조사했더니 A를 사용하는 친구는 20명, B를 사용하는 친구는 14명이었다. A, B를 모두 사용하는 학생의 최대값을 먼저 구해보게 되면, 최대값은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원소의 개수가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가 되는 거니까 그냥 M은 14가 됩니다. 14가 되고요. 자, 최소값을 M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최소값은 어떨 때냐면 반대로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고요.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다시 말해서 그 합집합 자체가 뭐가 될 때? 그렇죠. 전체 집합일 때 그 합집합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N의 A 합집합 B가 최대일 때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은 어쨌든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을 넘을 수는 없죠. 30일 때가 되겠고요. 그럼 그때를 이제 구해보게 되면, 자, 30은 A의 원소의 개수가 20명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가 14명, 그리고 그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데 그걸 M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m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4 빼기 스몰 m이 3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는 교집합의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대값 빼기 그럼 최소값은 1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니까 작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교집합이 가장 큰 경우가 되겠고요. 최소일 때는 반대로 합집합이 최대일 때고, 합집합은 가장 클 수 있어봤자 전체 집합이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14명이 아니라 6명이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이 합집합의 최대값이 전체 집합이면 30명이 될 수는 없어요.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집합이 넘었을 때 합집합의 최대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집합을 넘지 못하면 그냥 두 개 더하는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진의 반 학생 25명 중에서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21명. 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27명. 이때 영어와 수학을 모두 좋아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즉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교집합의 최대, 쉬운 것부터 구할게요. 자, 최대값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작은 집합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갈 때다. 작은 집합이 지금 21개니까 최대값은 그냥 21이 됩니다.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수학도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21명, 27명. 그래서 교집합의 최대는 21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최소값은요, 반대로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48이 되죠? 전체 집합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합집합의 최대값은 그냥 전체 집합인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상황은 N의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인 35가 될 때가 되겠고요. 식을 써보게 되면 35 더하기 35가 더하기가 아니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영어를 좋아하는 애 더하기 수학을 좋아하는 애 빼기 영어를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애 최소값이 되겠죠. 합집합이 지금 이제 최대니까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 녀석이 지금 현재 48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이것도 그냥 식으로 쓸게요. 한글로 쓰지 말고요. 이게 돼서요. 이때 우리가 찾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는 21개, 최소는 13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유형. 어느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필기구 제조 회사를 확인했더니 S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24명, 자, L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14명이었다. S회사 제품도 L회사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얘를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봐볼게요.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U가 이렇게 있고요. 자, S집합, S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L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찾아보게 되면 S와 L 중에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 바깥쪽 핑크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저 부분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핑크색 영역의 땅이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S와 L의 합집합, 즉 나머지 핑크색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이 녀석은 반대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핑크색이 점점 줄어든다. 핑크색이 가장 작을 때는 그 반대로 S와 L의 합집합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이 최대가 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를 각각 구할 건데 최대가 될 때는 다시 말해서 N의 S와 L의 합집합이 최소일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집합이 최소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N의 S와 L의 교집합이 최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는 다시 말해서 S와 L의 교집합이 최대다라는 얘기는 원소가 작은 집합이 원소가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N의 S와 L의 합집합은 그냥 S 자신이 되겠죠. 더해봤자 L이 S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S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24개이기 때문에 24가 되겠고요. 이때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녀석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이때는 얼마가 되냐면 합집합이 24고 전체 집합이 40이기 때문에 이때 최대값 16을 갖게 되고요. 그럼 최소값은 언제 갖게 되느냐? 자, 이 핑크색 부분이 최소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N의 S와 L의 합집합이 최대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S와 L의 합집합이 최대다. 자, 그럼 두 개를 더해볼까요, 여러분들? 두 개를 더해보게 되면 24 더하기 14가 돼서 얼마가 되죠? 38이 되죠. 즉 전체 집합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 개 더한 게 우리가 합집합의 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상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S를 사용하는 친구가 이렇게 24명이 있고 L을 사용하는 친구가 이렇게 14명이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더한 게 합집합이 되고 이때는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S와 L의 합집합은 얼마가 되냐면 24 더하기 14가 되면서 38이 되고요. 그럼 이때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은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체 40명에서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니까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의 최대값은 16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2가 되겠네요. 합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은 18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화장품 가게를 방문한 35명의 고객 중에서 반지를 착용한 사람이 12명. 자, 선생님 반지를 착용한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목걸이를 착용한 사람이 18명. 이 사람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지와 목걸이 중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A명이다.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자, 먼저 A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A의 최대값. 자, 맥시멈. 자,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거꾸로 우리가 이를 이제 마찬가지로 옆에 거와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자, A를
즉 반지를 착용한 사람, 목걸이를 착용한 사람 이렇게 집합이 있는데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바깥쪽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크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A와 B의 합집합이 가장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 땅이 넓어지게 되면 합집합의 땅은 점점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이 최소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거꾸로 다시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작은 집합이, 원소가 작은 집합이, 근데 지금 원소가 작은 집합이 A죠, 여러분들. 그렇죠? A가 12개고 B가 원소가 18개니까요. 다시 말해서 A가 B 안에 포함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때 상황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 우리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B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아지면서 18개가 되겠고요. 이때 A의 값, 즉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U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합집합의 바깥쪽 부분, 선생님이 지금 갈색으로 칠하는 이쪽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 U 35명 중에서 합집합 B 얼마를 뺀? 18을 뺀 얼마? 네, 17명이 A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최소값은 녹색으로. 자, A의 최소값. 위에는 뭐 영어로 썼으니까 아래도 그냥 기호로 쓸까요? A의 미니멈. 네, 최소값이라는 얘기고요. 자, A의 최소값은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이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합집합이 가장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합집합이 가장 커질 때는 지금 얘랑 더해보면 딱 30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 개 더한 게 우리가 합집합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설명해 보게 되면 A, 즉 12명에 해당되는 고객이 여기 있고요. 반지만 차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 18명 이렇게 있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럼 합집합이 이럴 때 떨어져 있을 때 가장 크게 되고요. 합집합의 이때 원소의 개수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자, 12 더하기 18이 되면서 30이 됩니다.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때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바깥쪽은 몇 명이 되냐면 전체 집합이 지금 현재 전체 고객이 몇 명이었죠? 35명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35명 중에서 우리가 35명 중에서 합집합 3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핑크색 부분이 여기 5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A, 즉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의 최소값은 5가 되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게 되면 22가 되겠습니다.